가장 큰 이 메리트는 디비든 배당이죠. 배당입니다. 리츠 중에서도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아마 전망이 훨씬 장기적으로 맞습니다. 투자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당분은 커질 것 같아요. 엑스 디비든 데이가 올 말에 끝난 거를 6월 1일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개하듯이 10명이서 돈을 20만 불씩 네네. 모아서 안녕하십니까. 미국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더 밀크, 오늘도 심화학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심화학습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미 굉장히 많이 관심 가지시고, 특히 요즘에는 이제 한국에서도 리츠라는 주식 투자 또는 부동산 투자 상품이 굉장히 이제 붐을 이루고 있는데, 한국뿐만 아니라 특히 리츠 하면은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시장도 크고 다양하게 좋은 상품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리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데이비드 미국 형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현장에서 포트폴리오를 오랫동안 운영하신 분의 현장 경험을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츠가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에서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은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가 주식에 상장된 그런 회사들처럼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의 주식을 여러분들이 매수함으로써 부동산 투자가 원래 기본적인 투자 금액이 크고 또 관리도 어렵고 정보도 좋은 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운 개인분들께서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 즉 리츠라는 회사의 종목을 구매를 하시면은 회사에서 투자 금액 또는 주가가 오르면 그 금액으로 이런 부동산 투자 자산, 즉 일반 부동산 실물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된 이런 금융상품을 매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득과 임대료를 이 투자자들한테 배당 형태로 이익을 쉐어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리츠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리츠가 굉장히 많이 발달된 주요 나라, 즉 싱가포르나 호주, 그다음에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전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대비 굉장히 상당히 2%에서 11%까지 많은 비중을 이 리츠가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리츠 시장은 아주 어린이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보시다시피 그 리츠 시장의 금액과 회사들 이런 수의 차이가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적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의 리츠 시장도 신한알파 리츠, 롯데 리츠 이런 국내에 새로 생기거나 기존에 있던 리츠 회사들을 필두로 급격하게 최근 몇 년 사이에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리츠를 더 관심을 가지고 요즘에 투자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리츠라는 투자 상품을 그 포트폴리오와 섹터별로 이해를 하면은 지금 보시는 이 파이 차트는 S&P 500의 11개 주요 투자 섹터, 투자 분야를 보여주고 있는 차트인데요. 여기에서 리얼 에스테이트 관련된, 즉 리츠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된 투자 종목도 이렇게 10위에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츠 자체의 투자 상품, 즉 리츠도 이런 다양한 분야의 투자를 하고 있고요. 아파트나 이런 싱글 패밀리 하우스 같은 레지던셜부터 커머셜 몰, 특히 요즘에는 전자상거래, 5G,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쪽에 다양한 리츠 섹터가 요즘에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거는 이제 리츠에 왜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고 리츠라는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느냐, 그거를 간단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일반 회사들도 이익의 일부를 배당을 주지만 그 배당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특히 안전하고 주가 상승을 많이 하는 회사일수록 배당률이 낮은데, 리츠는 기본적으로 택서블 인컴, 즉 리츠 회사가 버는 그 수익의 90%를 무조건 배당으로 주어야 이 리츠 회사에서 세금 혜택을, 즉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당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일반적으로는 다른 주식 종목 또는 회사들에 비해서 배당률이 높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S&P 500의 하나의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중요한 구성 요소처럼 각각의 투자자, 개인이나 기관 모든 투자자들이 이 리츠라는 이 종목을 일부 보유를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운용에 여러모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츠 유사는 전문적으로 경영을 하고 가능한 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리스료,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이런 회사들과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입이 생기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동산 같은 경우에 사고 팔기 굉장히 어렵고 자산의 유동화가 어려운 반면에 리츠는 주식의 하나의 종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리퀴디티, 유동성에 아주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츠는 그런 전문 회사들,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들이 잘 운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실률이나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한 위험을 줄여주기 때문에 개인들이 부동산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이런 부분들을 부동산 관리 회사가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운영에 있어서 장점도 있습니다. 지금 5월 8일 기준으로 현재 부동산 관련된 영역 섹터별로의 퍼포먼스를 주가의 퍼포먼스를 보시면은 리츠 관련된 특히 부동산 관련된 이런 회사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붉은색이 퍼포먼스가 안 좋은 거를 보여주고요. 녹색이 퍼포먼스를 좋은 걸 보여주는데 데이터 센터 잘 아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컴퓨팅 그다음에 뭐 스토리지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된 리츠하고 셀타워 특히 요즘에 이제 4G에서 5G로 넘어가면서 이런 기지국 같은 걸 많이 설치하고 이거에 대한 관련된 부동산 리츠 운영을 하는 회사의 이런 두 가지 분야 또는 이 두 가지 회사를 제외하고서는 전반적으로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50% 특히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의 영향으로 몰과 이런 쇼핑센터 그다음에 호텔 이런 쪽에는 부동산 수요가 급감을 했고 그런 데에서는 그거에 따라서 임대료를 걷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주가 퍼포먼스가 안 좋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리츠 상품의 하나 예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께 좀 더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ETF, 부동산 리츠 관련된 회사 중에 ETF 상품을 VNQ라고 전 세계 자산운용사 블랙락과 함께 전 세계 자산운용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뱅가드에서 운영하는 VNQ라는 ETF 상품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ETF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를 꼽으라면은 첫째, 운영 수수료 익스펜스 레이시오인데 보시다시피 0.12%로 비교적 운영 수수료가 낮고 또 이 ETF의 안정성을 체크하는 중요한 기준이 에셋 언더 매니지먼트 즉 자산운용 규모인데 보시다시피 26빌리언 즉 우리 돈으로 30조가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ETF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비던드 일드 즉 배당률이 4%가 넘는 리츠 관련된 회사들 전반적으로 배당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리츠 회사를 모아놓은 또는 인덱스를 모은 이 VNQ라는 ETF는 배당률도 상당히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VNQ라는 ETF 상품이 가지고 있는 184개 중에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이러한 부동산 관련된 뱅가드 자체의 인덱스를 포함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요즘에 많이 잘 나가는 리츠 상품 중에서 잘 나가는 회사들 아메리칸 타워, 크라운캐슬 같은 5G나 기지국 관련된 이런 리츠나 프로로지스 요즘에 이커머스가 굉장히 대세인데 그런 물류 같은 거로 관리하는 회사 이피닉스 디지털 리얼티 같은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통신 관련된 이런 회사들의 종목을 주로 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현재까지의 과거 1년 동안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방금 설명드린 VNQ라는 ETF는 전반적으로 지금 퍼포먼스가 최근 1년 동안 마이너스 12% 즉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한 나스닥 인덱스 이 하늘색으로 표시된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나스닥은 많이 반등을 통해서 많이 회복이 된 걸 보실 수 있고 특히 같은 리츠라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 프롤로지스 같은 이런 PLD, 물류, 그다음에 아메리칸 타워 이 5G나 4G 관련된 통신 기지국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리츠들은 전반적으로 퍼포먼스가 20에서 35%까지 굉장히 양호한 거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 ETF 심학습 시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 형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ETF라는 상품이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나쁘지 않지만 잘 나가는 개별 종목 대비는 수익률이 낮은 것처럼 여기도 리츠 관련된 ETF인 VNQ도 전반적으로 퍼포먼스가 다른 개별 리츠보다는
안 좋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츠 관련된 투자를 하실 때 고려하실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배당률의 숫자에 너무 속지 말아라. 즉 지금 여러분들께서 리츠 관련된 상품이나 회사 그리고 ETF를 보실 때 배당률이 언급이 되는데 그 배당률은 과거의 배당 금액을 기준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는 시기에는 배당률이 굉장히 높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리츠 관련된 회사는 배당률 10% 심지어는 20%까지 넘는 걸로 보일 수 있는데 그게 곧 미래의 배당률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수익이 안 좋아지면 배당 컷, 디비던드 컷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아까 보여드린 5G나 데이터 센터, 물류 이쪽은 특히 재투자가 많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배당을 많이 주기 위해서는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런 재투자가 많이 일어날 경우에 수익이 낮아져서 전체적으로 배당이 생각만큼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의 장점과 부동산의 장점을 잘 섞어놓은 게 리츠라고 오해를 하시고 ETF처럼 만병통치약의 투자 상품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게 두 주식과 부동산 투자의 단점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요즘처럼 코로나나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리츠의 회사들은 이 주식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러틸리티 즉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 성장이 굉장히 더딜 수도 있고 일부 아까 보여드린 향후에 코로나 이후에 그런 커머셜 특히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회복하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부동산 리츠 관련된 섹터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섹터들에 따라서 향후에 점점점 퍼포먼스가 차이가 점점점 커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리츠도 결국에는 항상 데이비드 미국 형님께서 설명하시듯이 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전체적인 투자 자산을 구성하는데 일부로서 생각을 하시고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리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데이비드 리 미국 형님과 리츠에 대해서 주의할 점, 그다음에 향후에 이 리츠 시장이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너무 열심히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요. 이게 다 리츠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굉장히 편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리츠를 말씀을 좀 덧붙이자면은 가장 큰 이 메릿은 디비든 배당이죠. 배당입니다. 배당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는 좋다고 봐요. 맞습니다. 장점과 이제 단점을 비교를 하자면은 첫 번째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은 리츠가 많이 커집니다. 역사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은 리츠 시장이 좀 커지고 올라가면 좀 내려가는 좀 영어로 해서 인버스 릴레이션십이 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모든 걸 하시지만 그런 특징이 있고 뭐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데 페어 레이쇼 90%가 되잖아요. 어디마다 다르지만 75%, 90%, 90% 넘는 우리말로 하면 배당 성향이라고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을 좀 몇 가지 하자면은 텍스 레이시 일반 스탁 같은 경우는 라지캡 스탁에서 디비던을 주는 거는 영어로 해서 퀄리파이드 텍스 퀄리파이드 디비던드라고 그래서 디비던 텍스가 캐피털 게인 텍스가 적습니다. 15%. 맞습니다. 위치에서 나오는 거는 non qualified 디비던 텍스이기 때문에 25% 이상 심지어는 뭐 40% 가깝게 텍스 레이시니까 같은 디비전 레이시라도 AT&T 같은 경우는 5% 주잖아요. 그거는 이제 한 15% 이하로 세금을 떼는데 맞습니다. 이런 거에 있어서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개인의 또 텍스 브라켓도 좀 차이가 있겠지만 20% 이상 되니까 같은 5%라도 훨씬 캔디캡이 있다. 그렇죠. 수익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약간 보완 설명드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리츠의 이 배당 소득은 페더럴 인컴 텍스 미국에서는 일반 자기의 인컴하고 같이 합산해 가지고 그에 대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러면은 세금의 최대 납부 구간이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30% 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같은 디비던은 아니지만 약간 지방 정부 채권 같은 경우는 페더럴 텍스가 없어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저번에 손재건 대표하고 이야기해서 뮤니시펄 텍스, 뮤니시펄 본드 같은 거 말씀하신 거죠. 텍스 레이트를 제외하고 항상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투자하기 전에 텍스 레이트 얼마나 되는지 미국에 한국에서 투자하더라도 미국
기업의 세금 떼거든요. 그렇죠. 일단 여기서 예. 수익이 나면 무조건 그렇죠. 일단 떼고서 그 나머지를 애프터 얻을 수 있으니까. 텍스로 뭐 수익률을 계산해 보셔야 된다. 네네네, 맞습니다.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네네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같은 디비던드 레이시 같으면은 사실은 제 생각인데 네네. 위치보다는 일반 회사에 네. 라지 캡의 스탁이 나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네네네. 하고요. 또 이제 두 번째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볼라틸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네. 이번에도 보시다시피 엄청 스탁마켓에서 30% 올랐다가 30% 40%씩 떨어지고 그러니까 언서티니티가 높으면은 부동산 위치 같은 경우는 렌트비를 받아서 해야 되고 커머셜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공실률이 높아지거나 아니면은 페이를 안 하는 경우 맞습니다. 렌트비 월세를 못 낼 수 있는 상황이면은 우리 영어는 캡 레이시라고 하죠. 예. 캡 레이시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투자 수익률이고요. 예.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그 부동산 구매 금액이 있고 그 부동산 구매하신 거에서 나오는 정기적인 예를 들어서 월세 같은 수익이 있을 때 그 예. 수익에서 경비, 즉 유지비, 세금, 보험료 이런 것들을 다 뺀 순수익을 투자하신 부동산 금액으로 나눴을 때 그거를 이제 부동산 투자 수익률, 즉 캠레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쪽에서 현재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네네네. 장관님이. 네. 그래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캠레이시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예,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또 리스크가 있기 네. 때문에 사실 위치 회사의 역사적으로 어떻게 디비전을 줬나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가 어떤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네, 봐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도 되게 그렇죠. 중요하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주로 미국에서 리즈를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임대를 많이 하기 많이 때문에 하죠. 이제 위치가 거기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속적으로 이런 위치 중에서도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데는 아마 전망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맞습니다. 투자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당분은 커질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그런 전망 좋은 그 리츠 회사들의 주가가 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지금 현재 그 밸류에이션에 좀 부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의 또 특징이 스탁 프라이스 주가가 올라가면 디비든을 줄여요. 아, 예. 주가가 떨어지면은 디비든을 또 배당을 좀 높여주는. 올립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전통적으로 이게 네.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없긴 정상 이전에는, 노멀한 환경에서 네, 볼 때는 위츠의 스탁 프라이스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변화가 크지 안정적으로. 않습니다. 22불, 21불, 19불 요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고 네. 그 몇 년을 가서 어느 정도 증명이 됐을 때 조금씩 오르고 네. 또 많이 올랐을 때는 또 디비든을 낮추고 네, 네.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세 번째 또 특징을 말씀드리자면은 네, 네. 그 위치를 사실 때 네네. 위치 펀드를 사실 때 네네. ETF 말고 네네. 스탁을 사실 때 네. 폴드포를 사실 때 배당금을 매달 주진 않아요. 네. 그래서 쿼럴리 보통 분기별로 주죠. 분기별로 주기 네. 때문에 영어로 얘기해서는 ex dividend date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 컨셉입니다. 네네네. 디비든을 받을 수 있는 퀄리피케이션이 날짜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 전에 그 3일 주식을 전에 네. 주식을 매입을 보유를 하는 해야죠. 타이밍이 그렇게 네네. 돼야지 그게 그 이유가 되면 3개월을 기다려야 되니까 맞습니다. 들어가는 타이밍이 스탁 네. 마켓 리스크에 노출을 3개월 동안 하면서 나한테 수익은 하나도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 타이밍을 보고 들어가시고 네. 뭐 그 모멘텀을 이용해서 숏텀으로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다른 걸 샀다가 네. 안전 자산에서 샀다가 다시 리츠를 바꾸거나 아, 아니면 예. 캐시를 가지고 있다가 들어가시는 것이 훨씬 더 모멘텀적으로 안전한 투자다. 투자에 있어서 기회비용 차원에서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냥 다다닥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네. 오늘이 6월 1일이다. 네. 엑스 디비든 데이가 올 말에 끝난 거를 6월 1일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또 3개월 3개월 있다가. 기다려야 그러니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3개월 동안에 특히 볼러틸리티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일이 어떤 있을지 일이 나서 모르죠. 반토막이 날 수도 지금 있고. 코로나가 또 뭐 그렇죠. 세컨 그렇기 웨이브가 때문에 온다 지금 이런 들어가서 일일 수도 하는 있고. 것보다는 잘 하시잖아요. 그 타이밍을. 네, 네, 그래서 네. 엑스 디비든 전 최소한 3일 전에는 사서 네. 바로 그게 가장 디비든을 효율적인 다시 투자가 될 하면은 수 있겠네요. 리스크를 네. 그만큼 줄이고 1년에 10% 준다. 그러면은 2.5% 먼저 받잖아요. 맞습니다. 분기되고 2.5%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래서 네. 그렇게 조금 세이비한 투자가 그러니까 아주 꿀팁인데요. 예. 이 리츠 투자가 사실 다른 데는 배당을 이런 말씀을 아마 그럼요. 운영을 안 해보는 사람들이라 무조건 좋다고 네. 그러시는데 그렇게 네네. 생각하시면은 네. 나중에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예. 리츠를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당이고 그렇죠. 또 리츠라는 종목이 다른 IT 성장주처럼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이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 100만 불 딱- 배당에 딱 그렇지. 엑스 디비던드 데이트에 어. 거의 최적화해서 예. 투자를 하면 훨씬 더 수익률에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100만 불에 10%면은 100만 불에 10%면 10만 불에다가 와. 거의 2.5%면 2만 5천 불이잖아요. 굉장히 3개월을 2만
25,000원 먼저 내 파켓을 가져가냐, 아니면 3개월 있다가 받느냐, 이거 차이거든요. 아 그럼요. 또 그 차이가 이제 굉장히 큽니다. 또 미국 형님처럼 또 기관에서 예. 굉장히 큰 투자 자금을 운영하는 그렇죠. 분의 예. 입장으로서는 디비던드 데이트에 맞춰서 이렇게 조율하시는 게 굉장히 수익률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꿀팁이고 네. 여러분들 네. 다른 데 가서 뭐 얘기는 하지 마시고 방송 보시는 분 안에서 네, 방송 우리 보시는 저 밀크 시청자분들에게 다른 거는 조금씩 내가 노출할 건데 네. 뭐 이런 테크니컬하고 꿀팁은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리려고요. 제가 작은 형님이시니까 제가 한마디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 정도만 하고 네네. 또 어떤 또 리츠가 전망이 있느냐 네.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는데 하나만 말씀드렸어요. 아, 예. 뭐 나머지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권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요즘에 예. 불확실성이 너무 크죠. 너무나 네. 크죠. 네. 특히 앞서 손 대표와도 말씀 나눈 것처럼 예. 특히 요즘에 근거 없이 어떤 실적이나 이런 펀더멘털한 가치에 상관없이 너무 급격하게 주가가 반등이 된 괴리가 굉장히 큰 상황이어서 또 예.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그 같습니다. 괴리가 큰 만큼 그만큼이 어떤 호공이거든요. 호공. 맞습니다. 버블형 이게 버블이죠. 예. 그 호공은 언제든지 꺼질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딱딱한 락 바름, 블랙 락이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의 1위 자산 이름을 운용사죠. 블랙 락으로 네.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 다 이유가 있어요. 펀더멘털이 약하면 블랙 락처럼 클 수가 없어요. 특히 이게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하는 네. 거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락이라는 거. 네. 아무도 샌드힐 이렇게 짓진 않잖아요. 네? 네. 자산 운용 회사에 샌드힐 이렇게 짓면 안 돼요. 네. 여기 이제 샌드힐에는 샌드윌 로드는 있어요. 샌드힐 투자사 이런 데는 없잖아요. 이 샌드라는 네.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락 뜻에서 다 여러분들 이유가 있으니까 팁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 투자자문사 이름도 굉장히 잘 지어야 되겠네요. 잘 지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떻게 그 중에 그래도 전망을 좋게 보시는 그런 그러니까 5G에 위치. 관련된 5G 관련된 예, 거 관련된 거는 뭐 네. 아직까지는 너무 이제 우리 보시는 분들이 뭐 자산 규모도 크시고 교육 그 수준도 높게 높으시죠. 높으시잖아요. 네네. 척하면 차기실 거예요. 아, 다 예, 쳐요. 예. 다 뭐 말씀드리면은 네. 제가 이제 종목 선택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예, 때문에 예, 예. 그렇게만 하셔도 알겠습니다. 5G를 네, 네. 구나 이렇게 네. 아시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다른 개인적인 질문도 해보세요. 즉석으로도 제가 네. 작은 형님이 질문하시면 이제 대표로 네네네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네네. 질문이 될 만한 게 또 뭐 있는가 즉석으로 한번. 일단 리츠가 부동산과 연결된 투자 상품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 하면은 예. 사실 중장기적인 안정성인데 예. 단점이 일단 금액 투자 금액 기본이 크고 예. 그다음에 유동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관리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개인들이 접근하기 힘든데 예. 그렇다고 해서 리츠 종목을 개인들이 너무 함부로 접근하면은 안 될 것 같고 예. 이 투자 타이밍도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 일반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리츠도 너무 올랐을 때 사게 되면은 배당률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네. 좋은 시절에는 배당도 고배당 받고 주가의 상승에 시세 차익도 없겠지만 이게 또 반대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힌트 내지는 이제 비즈니스 네네네. 모델을 내가 새로운 모델을 그러니까 예. 퍼블릭 섹터에 리츠가 투자됐지만 프라이빗 프라이빗 섹터도 섹터도 있어요. 있죠. 네. 네, 그런 회사들이 하지만 부동산 전문 회사에서 중국계에서 많이 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아마 아실 수도 있어요. 네, 리츠를 혹시,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200만 불짜리 집을 사게 되면 혼자서 사게 되면 부담이 너무 크죠. 부담이 크잖아요. 네, 그럼 리스크도 10명이서 크죠. 리스크도 크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개하듯이 10명이서 돈을 20만 불씩 네네. 모아서 투자를 해요. 네. 그럼 이제 1만 불이 300만 불이 되거든요. 네네. 300만 불 때 팔아요. 네, 그럼 배당을 각 100만 불을 하나서 10만 불씩 나눠주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사실 일종의 리츠네요. 리츠입니다. 네, 그러니까 프라이빗 프라이빗 리츠에 해당이 되겠네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적인 제약이 없고 네네. 물론 이제 그 회사는 차려야 되겠죠. 그 맞는 회사의 폼은 네네네. 그거를 하는데 한국은 잘 안 네, 되죠.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소위 요즘 이야기하는 신디케이티드 인베스트먼트, 예. 특히 화교 자본이라고 예. 많이 일컫는 이 예. 중국계 분들이 그렇죠. 이 미국도 또 예. 미국뿐만 아니죠. 뭐 호주, 뭐 캐나다 전 세계 핫한 부동산 시장에는 그런 식으로 신디케이티드 인베스트먼트로 이 중국 분들, 예. 특히 인도 분들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 인도는 예. 은행이 있어요. 마이크로 은행. 네네네. 관심 있는 건 이제 중국 쪽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20만 불씩은 사실 100만 불보다는 작잖아요. 좀. 그쵸. 그러니까 이제 100만 불을 레이즈하는 것보다는 20만 불씩 같이 해서 대체하는 게 하면은 훨씬 작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죠. 캐시로 100만 불을 만들어요. 부동산 에이전트도 아니고 집에 가서 이런 적 있어요. 몇 년 전에. 네.
야 100만 불 캐시 줄게 팔아라. 아, 그게 캐시딜을 그러네요. 하는 캐시딜 하니까 네. 이게 가격을 더 낮출 수 낮출 있죠. 수가 있어요. 네네. 거기서 한 10만 불 버는 거예요, 얘네들은. 네, 일단은 그게 싸게 살 수 그게 있는 사실 거네요. 위치예요. 네, 하이브리드 위치. 맞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네. 그쪽으로도 네. 아마 힌트를 제가 드리는 거죠. 네, 뭐 미국 형님이 말씀을 다 알고서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미국에서 예. 그런 신디케이티드 인베스트먼트에 관심이 많고 예. 그렇게 좋은 투자 충분히 저는 잘할 만한, 거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예. 네, 상품을 좀 잘 찾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미국 현지에서 하는 거라 미국 현지의 부동산 인포메이션은 아마 또 이쪽으로 연락해 주시면 아마 손대표가 네. 잘 이렇게 연결해 주시지 않을까 네, 네. 싶습니다. 많은 부분을 여러분한테 사심 없이 오늘 네, 네. 모든 정보를 드렸어요. 아유, 알고 있는.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다른 데서는 아마 참여가 되지 않을까. 저는 다른 유튜브 방송 안 보지만 네네. 인포메이션에 있어서는 아마 제가 얘기하는 건 굉장히 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금융상품을 운영을 하셨고 또 오래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경험하신 거에 근거해서 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달을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관련된 주식의 투자 상품 리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리츠가 과연 매력적인 투자 상품인지 그리고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보시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투자를 하시기 전에 적어도 하시고자 하는 상품 또는 종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비용이 얼마고 과거의 실적이 어땠고 배당은 어땠고 특히 리츠는 배당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데 도움을 얻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시고 드리도록 다음에는 또 네. 우리가 또 다른 또 재밌는 해서 재밌는 얘기를 주제로. 한번 해보고 네. 데이터도 주고 재미도 주고 네네. 여러분들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현재 네네네. 네. 또 투자에 관해서 네. 관심도 많이 있었고 직접 예. 해오기도 했지만 예. 또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또 미국에서 직접 투자를 오래 하신 분께 또 현장의 그 경험과 통찰력을 들으니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통찰력까지는 아니고 뭐 회사에 뭐 저 같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네. 한국말만 잘 할 뿐이에요.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그러면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